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6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호접란 키우기 중에 수경재배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경재배로 몇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수경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호접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에서 호접란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난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호접란을 수경재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부터 보실까요? 네. 요거는 제가 난초를 가지고 하고 있는 테라리움입니다. 네. 열대우림에서 호접란이 자라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자라죠. 열대우림에서 자라는데 이런 열대우림에서 호접란은 나무 줄기에 비스듬히 혹은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자라요. 비스듬히 혹은 거꾸로 이렇게 붙어서 자라고 뿌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자라고 있는데 이런 호접란이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빛이 그렇게 직광이 내리쬐는 환경은 아닙니다. 직광이 내리쬐는 환경은 아니고, 그리고 우기가 되면요 비가 거의 매일같이 오지만 비가 오고 나면 바로바로 바짝바짝 말라요. 네, 그리고 습도만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난초 뿌리가 공중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뿌리가 나무를 휘어감고 이렇게 영양을 흡수하고 살아가는 난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뿌리가 초록 색깔을 띠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호접란의 뿌리는 기근이라고 하는데 호접란이 수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뿌리가 물속에 담겨 있지 않고 이렇게 풍부한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곰팡이들이 생겨버리면 호접란 뿌리가 이렇게 썩어버려요. 그게 가장 큰 호접란 키우기의 주의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이 이렇게 습도가 높고 비가 오고 하는 환경이지만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 말라요. 새벽에 돼도 이렇게 오후에 햇살이 강해지기 전에 그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 지역은 마르거든요. 단지 습도만, 공중 습도만 높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호접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호접란의 그 수경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수경 재배가 되든 화분에서 키우기를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데 호접란의 특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수경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호접란을 키우실 때 많은 분들이 수경 재배를 생각하시며 물에 푹 잠기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난뿌리는 공중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병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 뿌리가 드러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제가 부작으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으로 키우더라도 보시면 난초 뿌리는 안으로 파고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호접란의 뿌리들은요 바깥으로 노출돼서 이렇게 표면을 기어다녀요. 그죠? 네, 그죠. 뿌리가 보면 표면을 기어다니지 안속으로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라도록 됐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 병 속에 집어넣을 때 첫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이렇게 뿌리가 푹 담기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이 며칠 동안 남아있도록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물이 지금 여기에 지금 차 있잖아요. 이 정도 물이 지금 차 있는데 요게 한 며칠 지나면요 바로 세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썩으면서 이렇게 난뿌리에 상처가 있는 부분을 타고 옮아요. 그래서 난뿌리도 썩지만 난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접란 키우기 할 때 수경 재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물을 계속 갈아줘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요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남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을 추천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뿌리가 살짝 젖었다가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투명한 병 속에다가 넣더라도 물이 그냥 방울 이렇게 좀 맺혀 있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마르시도록, 네, 한 하루 정도 만에 마르고, 또 마르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말려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 곰팡이도 안 생기고 아주 건강한 호접란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난초들 중에서 수경재배처럼 키우는 게 사실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애들, 얘는 남미에 사는 난초인데 프라그미페디움이라고 하는 난초예요. 물가에 살면서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인데 지생난초고요. 화분에 심어도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더욱더 많은 양을 필요해서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 페트병을 하나 두고요. 이렇게 해서 저면 관수를 해요. 원래 요 정도 있었다가 얘가 빨아먹어서 요 정도 내려갔는데, 이쯤 되면 물을 버립니다. 네, 이쯤 되면 물을 버리는데, 이것도 저면 관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수경 재배죠. 네, 이렇게 저면 관수 하듯이 난초를 키우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 난초를 키우다 보면,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새뿌리 생장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네, 요거는 지고페탈륨이라고 하는 속의 난초입니다. 지고페탈륨도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렇게 키우다 보면요, 난초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네, 유리병 혹은 페트병의 그 벽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호접란을 또 마찬가지인데, 수경재배를 하다 보면은 물을 제가 빨리 말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을 계속 담아 놓고 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런 식으로 키우다 보면은 설거지 할 때 이게 흔들흔들 해요. 흔들흔들 하다 보면요, 새로 나오는 뿌리들이 이게 다쳐요. 그래서 난초 뿌리가 건강하게 나오다가 흔들흔들해지면은 생장점이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이런저런 단점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물을 한번 싹 주고 그 다음날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접란을요, 시중에서 사오잖아요. 사오면 얘가 비닐포트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꽃이 이렇게 펴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놔두면 그 안에서부터 집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뿌리가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수경재배를 하더라도 썩었는 뿌리 때문에 여기가 점점 상하거든요. 그래서 비닐포트에서 가져오면 최대한 빨리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전부 다 식재를 다 벗기고, 그리고 벌레 있나 없나 검수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적절히 이렇게 화분에서부터 띄워서 뿌리만 살짝 밑에 가도록 해서 이렇게 담궈두면 됩니다. 어떤가요? 네. 호접란의 수경재배를 제가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난초들 중에서는요, 햇볕을 아주 많이 보는 난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난초들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카틀레아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작은 애들, 이런 렐리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거의 하루 종일 직광을 봐야 돼요. 거의 하루 종일 직광을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한여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직광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은 수경재배로 키우게 되면 얘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끼가 엄청 많이 생겨요. 이렇게 막 이끼가 막 생겨, 병 속에서. 그래서 안에 보기도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햇볕을 많이 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직광보다는 약간 밝은 상태, 예, 반사광 정도 있는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에 키워도 특별히 문제없이 잘 되는 애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접란의 이런 수경재배 스타일보다는 이런 사실 부작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호접란만 그런 게 아니라 착색난초들은 전부 다 부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난초의 섭리만 알면 본인 취향대로 키우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부작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작을 하게 되면요, 우선 장점이 수경 재배와 반대예요. 수경 재배는 난초의 뿌리가 썩으면서 뿌리들을 정리를 계속 해주고 곰팡이 생길 걱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작들은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면 난 뿌리가 상해도 그게 뿌리가 썩어서 난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뿌리들이 썩잖아요. 그러면 썩더라도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말라버려. 그냥 말라버리기 때문에 난 뿌리가 상했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쓸 거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뿌리만 마르고 맙니다. 마른 뿌리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면 오래도록 수십 년간 대주로 그냥 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키울 수가 있지만, 호접란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병을 바꿔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이 최선이다, 어떤 방식이 뭐 좋다 안 좋다에 보다는 본인 환경에 맞춰서, 본인 취미니까 본인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안 하는 그래도 화분에서 키우는 게 좋아하시면요, 이렇게 화분에서 올망졸망 난대에 올려놓고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경 재배하는 게 좋아하시면 수경 재배로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좀 내추럴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추럴하게 이렇게 부작을 연출하셔서 키우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예. 오늘은 호접란에 대한 수경 재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호접란이 수초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푹 담궈 두시면 안 되고요. 뿌리가 드러나도록 하고 또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물은 버리시는 게 좋은데, 버리는 게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다가 요게 바짝 마르고 나면, 이게 뿌리가 하얘지거든요. 물이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루 이틀 말렸다가 다시 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주의점! 키우다 보면 새로운 뿌리가 나요. 이렇게 새로운 뿌리가 나면 초록초록한 생장점 보이시죠?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넣었다 뺐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생장점 이렇게 다치면 성장 안 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의 수경 재배였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